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강보험료 2차 개편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9월부터 이제 건강보험이 개편이 됐지만 향후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김종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사실 팩트는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면 합리적인 대응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가입자를 위해서 좋은 또 팁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장 외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네. 만약에 직장에 소득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보수 외 소득을 연 2천만 원 이하로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는 예를 들면 이자라든가 이런 소득을 갖고 계신 그런 직장인이 있다 그러면 이자 만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예를 들면 이자를 합쳐서 연 2천만 원 이하로 수령하도록 이걸 조정한다던가, 그리고 투자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 가입자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대응 전략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거야 뭐 누구나 다 희망하는 얘기인데 네. 평생 직장을 다닌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직장에서 나와서 지역 가입자로 이제 그 분류가 이제 빠지게 되게 되면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대상으로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계없이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이거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 지원 내용으로는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서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통해서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으로는 지역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지역 가입자가 된 후 최초 고지받은 납부 기간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요즘 은퇴하는 사람이 어쨌든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최대 이제 36개월 동안 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예 제도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이거 2개월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되는 거구나. 네. 현재 그 은퇴를 앞두신 그 분들이 저희가 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아주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이제 아까 직장 가입자는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지역 가입자가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지역 가입자로 이제 빠지게 되면 재산과 소득과 자동차 이 이제 세 가지 부분이 가장 이제 신경을 많이 쓰입니다. 저희 한국재무설계로 의뢰하신 사례 중에 일단 사업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본 게 있습니다. 물론 단순 계산을 해본 거고 정확한 계산은 아니기 때문에 숫자의 오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7억 5천 정도 되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고객, 그리고 상가 한 10억, 임대 소득이 월 125만 원 정도가 발생하시는 고객을 사례로 이제 계산을 해봤고요. 그리고 연소득이 1,500만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재산, 자동차, 소득 요거를 이제 점수화하게 되면 2,145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개인 사업자로 임대 사업으로서 이제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종합소득 신고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필요경비 공제 받고 기본 공제, 그다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를 이제 산정해서 이제 공제를 받는데 여기서 건강보험료 등 여기서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입니다. 그래서 534만 7,920원의 이제 건보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과세 표준이 125만 6,080원이 나오고요. 소득세율 6%를 곱하면 사업 소득세로 75,125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공제를 받고 실제로 납부하게 될 납부세액은 지방세 포함해서 5,637원이 되고요. 건보료를 포함해서 고객은 602만 8,557원의 세금과 건보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직장 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든가 이거를 이제 개인 임대 사업에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 대표님으로 이제 되면서 직장 가입자로 이제 편입이 되게 돼서 그러면 직장 가입자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58만 8,360원으로 건보료가 이제 부과되는 거죠. 사업소득세하고 뭐 이렇게 내다 보면은 총 1년에 내시는 그 비용은 126만 3,360원을 내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임대사업 내고 건보료 내고 해서 총 납입하는 금액과 그걸 법인 전환해서 내는 금액을 뭐 차이를 보면은 476만 5,197원 정도의 이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 임대소득 포함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이제 법인 전환했을 경우에 이런 뭐 소득세하고 다 포함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네요. 네네. 사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충분히 이제 검토도 해볼 그런 이제 내용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좀 더 말씀드리면 소득이 더 크거나 그럴 때는 사실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이제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네. 법인 전환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혹시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다 하게 되면은 저희 한국재무설계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 가입자 뭐 대응 전략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뭐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기존에 이렇게 다 했는데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여기서 다 탈락이 돼서 그런 건데. 네. 그러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못하니까 사실 고민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역 가입자의 조건이 사실 재산과 그 소득과 자동차 이 부분을 사실 조정을 좀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재산 보험료를 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은 방법으로는 사실 사전 증여를 해서 내가 가진 자산을 줄이시는 이런 방법도 좀 뭐 있고요. 그리고 뭐 처분을 한다든가 주택이 이제 뭐 2주택, 3주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택을 처분해서 주택에 대한 뭐 가액을 낮추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증여를 하는 거를 말씀드렸을 때 고민하시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증여 후에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증여를 잘 안 하시는 고객도 계신데요. 또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저희가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부 증여라든가 아니면 부담부 증여 그리고 부분만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건물 뭐 이런 걸 좀 분리해서 뭐 건물은 내가 땅은 자식이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신탁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관리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좀 낮게 가져가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 소득이라든가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금 수령액을 좀 낮게 가져가야 되는 이제 좀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요. 연금 수령 기간은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시는데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많은 방법 중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따른 소득공제 이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이다 보니까 뭐 개인사업이 됐든 법인사업자가 됐든 접대비를 활용하시는 것을 또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이제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득을 좀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접대비 그 한도가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플러스 매출액의 0.3%가 접대비 한도로 나옵니다. 만약에 10억 매출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3,600 더하기 10억의 0.3%, 그래서 300만 원이 더 합산이 돼서 3,900만 원이 1년에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접대비 한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절히 잘 활용하시는 방법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소득보험료다 보니까 건보료에 과세가 안 되는 그런 비과세 소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비과세 소득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 한국재무설계 유튜브로 이게 촬영한 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 자동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따른 건보료가 부과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차도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짜리를 사신다던가 아니면 약간 중고차를 사신다던가 아니면 리스나 렌탈을 활용하시면 이 부분도 자동차 점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린 게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취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다든가 개인 사업 소득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정기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법인으로 좀 전환을 해서 법인 사업자로 이제 전환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직장가입자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건보료가 많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이제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건부 정려와 그다음에 이 부분 정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증여는 무상으로 부에 이전을 이제 하는 게 증여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아버지의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고 이게 이제 증여입니다. 전체를 사실 넘겨주는 거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조건부 증여라는 거는 증여를 하는데 어쨌든 증여를 하게 되면 명의가 이전되면서 이제 다 내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증여 이후에 재산권의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좀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이제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증여라는 뭐냐면 조건을 단 증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년에 2번씩 나에게 효도해야 된다. 효도라는 거는 약간 정의를 좀 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증여 계약 자체를 취소해서 다시 나에게 재산을 원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게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특히나 사전 증여. 그래서 미리미리 증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세금도 줄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는 싶어 하는데 증여하고 나면 내게 아니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해지하기 위해서 조건부 증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건은 그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조건을 달아서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 자료에도 보면은 효도각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매일 안부 전화할 것 그리고 매월 생활비 300만 원을 보낼 것 이거는 예시로 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이 조건을 행하지 않으면 증여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나에게 원복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전 증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증여에 대해서도 사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여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각서를 이제 공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공증받는 게 가장 좋고요. 예. 그리고 이런 각서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제 그 각서를 공증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겠죠. 재산 갖고 있는 거 이제 정리하면 네. 그 이후에 이제 자녀가 어떤 식으로 또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 판결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쌍무 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 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도 그 등기 원인이 된 증여 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인용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세금까지도 분복을 하게 되는 경우네요, 그러면. 네네. 자, 예, 조건부 정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추가로 들어봤고 이제 부분 정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증여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나와서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부분 증여는 뭐냐면 조건부 증여는 증여를 하고 나서 뭐 조건을 달아서 다시 또 나중에 원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분 네. 증여는 부분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만 주던가 건물만 주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또 어떤 경우에 많이 하냐면 왜냐면 건물과 땅과 다 줬어. 그러고 나면은 사실 소득이 발생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생활비라든가 또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입원을 사실 남겨놓고 싶은 그런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증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과 땅 중에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지금 사전 증여로 해서 자녀에게 먼저 지금 증여를 하고 건물은 내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아버지가 이제 가져가는 거죠. 아버지 소득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비를 한다던가 이제 그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들에게 땅 사용에 대한 지료를 이제 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자연스러운 또 부의 이전이 또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지속적인 임대소득이 발생해서 좋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서 혹여나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상속세보다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발생한 상속세에 대해서도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또 아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 상승 예상시 이제 땅값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받는 것보다는 지금 받는 게 사실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는 거고요. 부의 지상권으로 이제 매도 및 대출 등의 이제 제한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대여에 따른 또 별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이제 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건보료 2차 개편에 따른 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대로 또 지역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대로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면 사실은 좀 복잡할 수가 있고 이 해결책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김종혜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